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8의 기계안정지사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문제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안정지사 1차 필기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꾸준히 봐야 한다고 그랬죠. 10명 이상 하는 회차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마지막 회차에서 17명이 합격됐습니다. 합격돼가지고 그림은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꾸준히 봐야 돼요. 그렇죠? 자, 1교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138 1교시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는 산업용 로봇의 그 운전위험 방지는 수리 등 작업시 조치 사항들은 방어장치 쓰란 얘기죠. 여러 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효위험 방지를 위한 방어 조치, 기계기구 종류, 설치할 방어 장치, 그다음에 두 번째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기로서 방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되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문제는 공정안전보고서가 쭉 출제가 안 되다가 이번에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 제출 대상 사업장의 안전운전 계획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고 PSM 뭐 사업장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나쁘지 않았던 문제 같은데 이것이 네 번째 문제는 차량계 하약 운반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사전 조사 내용과 작업 계획서,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 사전 내용과 작업 계획서는 네, 출제가 여러 번 한두 번씩 됐던 문제들이고 작업 계획서 그 별표 3인가요? 4 보시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대세가 작업 계획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 계획서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뭐 와이어러프의 달기구 안전 케이스와 와이어프 등의 사용금지 기준은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고 1교시 여섯 번째 문제 위험성 평가 관련해 가지고 절차, 유행 파악 방법,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보는 경우 이런 것들 문제 괜찮습니다.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고 일곱 번째 우리 공동현상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문제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하는 안전벨과 파이프의 정밀도 오차 범위에 대해 설명해 주는 처음 나왔던 문제 같고 아홉 번째 문제 강의 열처리 방식 뜨임의 목적과 뜨임이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뜨임은 뭐 목적을 알 수 있겠는데 이상현상까지 쓰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뭐 반은 쓰고 반은 뭐 이런 이상현상 못 쓰더라도 쓰셔야 됩니다. 열 번째, 금속의 특수 가공 중 전해 연마의 목적 장단점. 이것도 처음 출제된 것 같고, 열한 번째 문제, 탁상용 연석의 수도의 설치 순서. 어, 또 처음 나온 문제 같습니다. 열두 번째로 스테인리스 강의 입게 부식은 이제 서브노트에 나와 있던 문제들이고, 또 스테인리스 강의 입게 부식. 그다음 열세 번째, 베르누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적용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압축성이 된다, 뭐 비압축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쓰는 문제인데 아무튼 간에 1교시는 그래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한 다섯 문제 되고 그다음에 신규로는 한 세 문제가 출제됐다. 그래서 어, 뭐를 50점대 분들은 여기서 승부를 거셔야죠. 그죠? 그다음에 2교시 문제 보시면은 스웨인의 인간으로 해가지고 스웨인의 인간으로 해서 처음 나왔던 문제고 이건 산업은 지도사 이런 데서 나올 만한 문제들인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게차는 뭐 여러 번 좀 나왔죠. 방어장치와 안정된 마스터 경사가 출제가 됐었고 이게 세 번째 문제 프레스의 방어 대책을 핸드인 노핸드 방식으로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방어 조치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관리 감독의 사전 점검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고 요 문제도 괜찮습니다. 요 문제도 나왔었던 문제들이고 네 번째 산업안전보건경영 규칙에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할 내용을 설명하시오. 원동굴 전축 등의 위험 방지 기계 동력 차단 장치도
내용이 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문제도 처음 나왔던 문제고 쓰기가 단박하게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규칙에 있는 문제. 이것이 다섯 번째 파괴 시험 종류. 파괴 시험 종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뭐 용접의 비파괴만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괴 시험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니까 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국힘, 인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담 뭐 이런 거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호법의 시행을 정하는 안전위생 대상 기계 등 및 자율안전 대상 기계 등 요거 또는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고 3교시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과 버드의 도미노 이론 오래간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3교시 두 번째 문제 PSM의 12대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도 오래간만에 출제가 됐고 공정안전보고서 오래간만에 출제됐어요. 3교시 세 번째 문제 헬스에이피 기능적 분류 설명하신 자주 출제했던 문제고 3교시 네 번째 문제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염 노인을 대책을 현장에 전달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진 작업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설명하시오. 작업 위험성 평가 기술 지원 규정상 작업 위험성 평가 기본 원칙, TBM 리더 역할과 의무, 작업자 역할과 의무. 이것도 신규로 출제가 되는데 실무용 문제인데 최선을 다해서 써야 할 문제들입니다. 4번 같은 문제들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프렌치 및 가스켓 등의 접합부에 관한 기술 지원 규정 해가지고 이제 코샤에 있는 건데 어, 처음 나왔고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2교시는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좀 쉽지 않았던 문제 같고 나머지는 2교시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3교시는 마지막에 무슨 문제 나왔을까요? 내압을 반 원통형의 이제 그 두께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계산 두께, 그다음에 최고 허용 압력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가능한 문제인데, 일단 내용 자체가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그래서 3교시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신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3교시 같은 저 같은 경우는 1, 2, 3 정도 썼을 것 같고 6번은 여기 뭐 정확한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 3교시는 1, 2, 3을 채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1, 뭐 3, 4, 그죠? 2번도 좀 썼을 것 같고 4번은 최선을 다해서 써야 할 문제들이 뭐 이런 문제들 마지막 4교시입니다. 138의 4교시. 안전검사 고시에 명시된 산업용 리프트 방어장치 총 낙하 방지 장치 설치 기준. 야, 안전인증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낙하 방지는 뭔지 알겠는데 설치 기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 배관 설계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관 능력 해석의 주목적 해석식 고려할 하중 여롱역 해서 방안. 이것도 설계하시는 분인데 이 기계 안전하시는 분이 뭐 쓸 수는 있어요. 최대한 그런 문제인데 신규로 출제된 것 같고 4교시 세 번째 문제 금속의 주조 과정에 발생한 주물의 결합 다섯 가지와 설명하시오. 이것도 어, 처음 출제된 것 같고 이것도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혼합기 문제는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문제고 다섯 번째 고수 작업 때 과상주 방지한 종류 설치 이것도 이제 안전인증에 관한 문제인데 안전인증 하시는 분 출제가 되었는지 그래서 안전인증 설치 기준 뭐 낙하 방지 설치 기준 그다음에 금속 용적 관련해 다음 각 사항에서 설명하시오. 용접 결함 원인과 대책 잔류용역 이건 자주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야, 4교시 문제가 쉽지 않으면 그냥 낙하 방지 설치 기준
주조각에서 발생하는 주물의 결함, 고소작업 때 과상용 방지 장치의 종류와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안전보험공단 이제 가이드에 있는 그 홍보물 있죠. 홍보물에도 이게 있긴 있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36회 17명이 합격했을 때는 기계공학적 기초와 법규의 조합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기 요소, 용접, 재료 특성, 정통 기계 안전과 범용 정의 위주의 문제가 다 출제됐어서 나사, 효율, 공기 스피딩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138회는 뭐 PSM, 계산, 프렌치 선정 이런 것들이 이제 PSM 실무, 역학, 계산, 양수 필수입니다. 그래서 AI에 넣어봤더니 138회가 좀 어려웠네요. 더 어려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채점을 잘 하면은 뭐 합격자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봐도 138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건 프레스, 뭐 지게차, 뭐 이런 이론 있지 않습니까? 스웨인이지만 전에 136회에도 이런 인간공학적 이론이 나왔었던 문제고,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138회가 136회보다 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그 면접에서 떨어진 분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슬슬 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만큼 공부합니다. 이런 우리가 회차를 봤을 때, 에, 뭐 이런 회차, 5명 이런 회차에서 뭐 43명이 합격하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포기해 또 안 되나 보다. 또 엄청난 합격자 나오고. 그래서 시험을 좀 꾸준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쉬운 회차 때 우리가 합격하는 거지 어려운 회차 때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138회 기계한적 입사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